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금 시장 분위기 그래도 혼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피가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는 어떤 달달한 포인트를 챙겨가면 좋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사라져가는 금리 인하의 명분입니다. 자, 간밤 방심했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마주한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덧 66%까지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간밤 발표된 고용 지표들 정리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여전히 강한 매크로 지표들과 또 반도체 섹터의 급락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12월 민간 고용은 16만 4천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탄탄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만 15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이어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이 또한 전주 대비 18,000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졸지보고서의 채용 공고 건수와 비교를 해본다라면 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해고를 늘리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일 발표된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51.4로 나타나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또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도 서비스업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BMO 캐피털은 전일 발표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연준이 1분기에 금리를 낮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시급함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이를 반영하듯이 패드워치에서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90%에 육박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강한 경제 데이터는 채권금리 상승을 부추겼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9.6bp 상승을 하면서 다시 4%대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바클레이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가 애플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애플이 1%대 추가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차량응용 반도체 모비라이는 반도체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올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급락을 이끌었고요.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떨어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개별 기업들의 악재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혼조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양시장 수급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동안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특징적인 수급 동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심장 관련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노펙스와 또 우주항공 섹터 대장격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금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필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한빛 레이저, 신규 상장주입니다. 한농화성,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부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AI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대장인 폴라리스 오피스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BI 매트릭스 또한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 살짝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또 그 뒤를 따라서 캡스톤 파트너스,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폴라리스 세원과 같은 이러한 AI 테마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관련 미국 바이오텍과 그 1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고바이오렉과 올릭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 세종공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TNL과 또 에드바이오텍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부각된 유유제약이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의 규모 면에서 본다라면 AI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가 현재 테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인한 물가지수 반등을 예상했던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와 실업률은 조금 다르죠. 이미 전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로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또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상관관계가 다소 낮고요. 또 지표의 중요도로 본다라면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비농업 일자리 수와 또 실업률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주시고요. 또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오늘 밤 고용지표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지표들이 많은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대응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쪽이 바로 우주항공 섹터인데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관련 모멘텀 있을까요? 네.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LG U+도 스타링크와 손잡고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스타링크는 KT SAT와 협업해서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타링크는 LG U+와도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 휴대폰 커버리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서 이동통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오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주항공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꾸준한 수주를 이어오고 있어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항공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 달성을 앞두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성장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KPS 사업으로 2035년까지 3조 7천억, 그리고 또 초소형 위성 군집체계 개발에 2030년까지 1조 4천억, 그리고 국방부에 이러한 사업이 2025년까지 1조 2천억 원 등 확정된 사업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로 인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우주 경쟁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정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러한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어느덧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바로 AP 위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정부가 현재 1%대인 우리나라의 글로벌 우주산업시장 점유율을 오는 2045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우주산업 지원 확대 소식에 또 이런 AP 위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AP 위성은 그동안 여러 위성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에 대한 검증을 또 받기도 한 기업이고요. 또 정부가 우주개발 투자액을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프로젝트의 참여가 향후에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신규 수주 증가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사는 위성통신 단말기 수요처가 대부분 해외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인공위성이나 위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또 거래처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JP위성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로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종목은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견조한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로 AP 위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2,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상승 궤도를 타고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 오늘도 축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소룩스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으로 우리에게 달달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매수가를 주고 지금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인데요. 자,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AI 관련주로 충분히 과거에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또 오늘 상한가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상한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다음 거래일까지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가까지 상한가 안착 여부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위원님의 종목은 AI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ALT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목표가 턱 밑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CES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홀딩해도 좋을까요? 네. 목표가까지 한 팀 못 갔죠. 목표가에 근접한 종목인데요. ALT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림컷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수율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바로 보시자면요. 자, 동종목 제가 목표가를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25,900원, 25,900원을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거의 저항권에서 밀릴 자리에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저항이었던 자리가 다시 상승을 줄 때 다시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충분히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재매수 공략을 하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22,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2,000원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다시 한번 추세 상방의 수익을 챙겨 가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ALT는 지지라인 22,000원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